도대체 이런 그 몸이 불편한데 마음을 이완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지 모르는 그 상대들을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나눔의 정신, 특히 이제 치유를 위한 손쓰기를 이제 약손이라 그럽니다.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는 것, 온전하게 주는. 특히 이제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집합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든 엄마든 하루에 한 번씩 안아줘라. 네. 그 부모들의 어떤 심장의 박동 소리, 그 호흡의 어떤 그 규칙적인 리듬을 아이와 공유하는 게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빚어진 문제,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준비하시는 과정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평소에 제가 치유에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 오늘 예. 모시게 됐는데요. 네네. 오늘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소감 어떠세요? 제가 뭐 이 자리에 이렇게 뭐 있어야 될 그런 그 뭐 일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어쨌든 접촉에 대한 그 제 생각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예, 선생님과 좋은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럼 선생님 처음 뵙는 분들 위해서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을 앞에 내세운 신체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곳은 이제 심리상담, 그리고 약손요법, 그리고 심리상담과 약손요법을 융합한 신체심리치료를 그 주로 이제 내담자들께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제가 집필활동을 하고 그리고 강의와 교육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예. 또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치유하시는 분들을 또 양성하시기도 하고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제 주된 역할 중에 하나죠. 예. 예. 몸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신체 심리 치료를 표방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보통 심리 치료라고 하면 이 대화를 통한 그런 상담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 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아직 뭐 많은 분들께 익숙치 않은 개념인데 제가 신체적인 작업과 마음에 다가가는 어떤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정신분석 창시자인 이제 프로이드가 한 100년 전에 이제 정신분석을 창시하시고 그 뒤로 이제 심리치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언어적인 치료에만 집중하는데 좀 불합리하다, 한계를 느낀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신체적인 또 이 심리적인 문제를 서로 이제 조합해가지고 그 통합적인 어떤 치료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신체 심리 치료고 저는 이제 그러한 맥락을 그대로 이으면서 한국적인 사람들의 치유적인 장면에서 가장 적절한 신체적인 치유 개입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약손요법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약손요법.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융합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굉장히 큰 인식의 전환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강사 역할을 한 이제 종목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배우고 한 20년 동안을 아주 적절하게 잘 썼다라고 이제 활용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그 요법이라서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앉은 채로 그 진행하는 이완이 이제 도입부에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어떤 그 이끄는 과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몸이 너무 불편해서 그 이완이 안 따라가진다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은 제가 강사 역할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도대체 이런 그 몸이 불편한데 마음을 이완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는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겨졌었죠. 마음으로 다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그렇죠. 제가 심리학을 했고, 모든 것들이 마음이 우선이 되는 어떤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몸의 문제도 당연히 마음만 통제할 수 있다면 몸의 문제는 그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몸과 마음의 어떤 통합적인 생각이 아직까지는 그 뭐 이렇게 조합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좋은 교훈을 그분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편들을 체험하고 제 체험을 통해서 저하고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약손요법에서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약손요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약손이라 그러면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예,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그 대물림 되어 온 사랑 나눔의 정신, 특히 이제 치유를 위한 손쓰기를 이제 약손이라 그럽니다. 그 정신은 있지만 그것이 명확한 어떤 기술, 기법으로 이제 전수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손을 얹어준다, 배가 아플 때 쓸어준다, 뭐 이런 정도지만 아주 독특한 그 구조화된 어떤 체계화된 그 기술로 이제 만든 것은 우리 창시자인 이동현 선생님이 처음이었고요. 그게 바로 2000년 이 기와 사랑의 약손요법이 출간되면서 이제 알려졌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습을 받고 제자가 됐죠. 그래서 약손요법의 이제 이론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 개의 그 기둥이 있다. 세 가지. 네, 세 가지 어떤 차원의 그 이 기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이제 사랑 나눔의 정신을 약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할머니 어머니들의 그렇죠. 정신. 예. 그 온전하게 주어야지. 예. 또 그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는 것, 온전하게 주는 그 사랑 나눔의 정신을 약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형식에 있어서 가장 그 체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기공의 원리와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법을 이제 기공이라 그러죠. 숨 쉬고 또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훈련법을 이제 기공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약손요법 전체가 그런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기공의 원리와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차원에 이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기공의 원리를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치료적인 어떤 손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락 이론을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뜸을 놓는 어떤 경혈 중심의 경락이 아니라 손쓰기의 대상이 되는 맨손 경락 이론.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이 약손요법을 체계화시키는 골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몸과 마음의 어떤 치유를 하시는 작업을 약손 명상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립을 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손 명상 테라피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그런 그 한국형 신체 심리 치료를 이제 달리 말하는 그 용어로 이제 쓰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명상 훈련하는데 걷기 명상이라는 걸 해요. 특히 이제 그 땅, 대지와의 접촉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느리고 또 일관성 있는 규칙성을 그 걷기 명상에서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 발바닥이 이제 땅에 닿는 느낌을 바로 그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 위에서 손이 닿는 부분을 바로 땅이 닿는 발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 아주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손쓰기가 받는 사람 몸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규칙적인 손쓰기가 바로 우리가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서 명상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이완 효과로 이제 그 전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규칙성을 우리가 신체에서 이제 접점으로 느끼게 되면서 명상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접점의 체험들을 그대로 알아차림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바사나에서 이제 행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바로 몸을 움직이면서 예.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예. 하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그럼 이게 이걸 약선을 받는 분도 좋겠지만 이제 하는 분에 있어서도 그런 깊은 명상의 상태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똑같은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교감하고 파동을 맞추면서 공감하게 되는 그런 차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제 접점을 찾게 되면서 그 받는 사람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몸의 언어를 손바닥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슬픔, 불안,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깊은 명상 상태에서 약선을 이렇게 시행할수록 그 내담자의 어떤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느껴지고 그것들이 또 이제 나중에 신체 치유 작업이 끝난 후에 그 상담 때 또 그렇죠. 이렇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또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예.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이제 본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찰자가 돼서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때 거기에 내 체험이 지금 여기에 나의 체험과 다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객관화시키는. 그렇죠. 예. 저는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에 두 차원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치유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신체를 통한 그 치유 작업을 같이 병행하시기 때문에 그 내담자와의 어떤 친밀감이랄까 뭔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고요. 신체적인 작업을 하면서 손으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접촉에는 이제 그 치유자의 진실된 마음이 전달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접촉을 받는 내담자는 그 사랑이 담긴 그 접촉의 손길에서 굉장히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완의 단계가 들어가고 그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장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랑이 담긴 접촉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오고 계신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진심을 담아서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불꽃을 이제 만들 때도 어떤 대상과 대상이 만나가지고 접점이 이루어져야지 무엇이 불꽃이 피든지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접촉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위한 접점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 이제 간직하고 생명력을 이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 너무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했다든지 안에서 이제 소모적인 너무 작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소진되어 있다. 에너지가 바닥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기운을 갖다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작업에도 이 접촉이 가장 근본적인 개입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혼자임을 느끼면서 그 고독감, 소외감 이런 그렇죠. 것들에 이제 많이 그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이 접촉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알아차림의 그 작업이 굉장히 그 접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풀리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 체험이 우리의 어떤 신체나 어떤 장부에 그 고스란히 이렇게 기억으로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기억이 이렇게 몸에 남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예. 서양의학과는 달리 이제 동양의학은 그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작용은 우리 몸의 장부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깨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그런 그 몸과 마음의 어떤 분리된 사고가 요즘에는 이제 통합적인 관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마음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몸에 그대로 근원적인 어떤 그 미해결 상태로 남아서 몸과 마음의 어떤 순환의 장애를 가져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서양의 어떤 그 접점이 요즘 들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몸에 남아있는 또 부정적 기억들을 예. 같이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그렇죠. 예, 예. 작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예. 그 부정적인 체험을 했을 때, 어떤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도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기억이 이렇게 몸에 남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슴에 맺힌 것들이 많으면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 그런 느낌들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감정체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집합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그 정서적인 그 응어리가 몸에 남아있을 때는 그런 그 소통의 어떤 부조화, 장애 때문에 신체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얕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 뭐 우울 이런 것들이 몸을 갖다 위축시키거나 변형되게 만들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몸의 어떤 그 부조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깊고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이 편안하게 그 집주위 아주 그 공기가 맑고 자기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산책하면서 호흡과 함께 자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슴이 또 호흡과도 이제 신체적으로도 연관이 그렇죠. 깊으니까 예, 예. 깊은 호흡을 통해서 가슴에 네. 맺힌 것들을 풀어낼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